자, 반갑습니다. 우리 펩트론 보유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강프로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또 대체 공휴일로서 월요일을 이제 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다시 우리나라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펩트론을 포함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또 움직임을 가져갈지, 결국 우리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시장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펩트론에 대한 이제 8월 대응 전략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코스닥 시장, 그것도 이제 바이오를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세 번째 주차부터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제 추천 종목들이라든지, 우리가 왜 매수를 해야 되고 바이오가 여전히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이르렀는지, 이러한 내용들 같이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많습니다. 그렇게 영상 길이도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대에 오늘 제 영상 끝까지만 시청해 주시는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 우리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단 신한 바이오 포럼 최우일 대표의 발언으로 40% 급락 이후에 오송 이공장 면적 확대와 함께 팜테코에 대한 밸류체인이죠. 릴리의 펩타이드 원료 밸류체인에 속해 있다라는 기대감들로 이 마이너스 폭을 전부 다 메꾼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의문대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매물대에 막히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저항 라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20만 원 선을 어떻게 돌파를 해 줄 수 있는가?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수급적인 영향들이 바이오 쪽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여기에 돌파를 좀 기대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펩트론 같은 경우는 비만약 섹터에서도 적지 않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에 대한 이제 주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 요러한 자금들이 원사이드 이제 매수를 하는 종목들 특징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 저항 라인에 걸칠 때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NHN이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의문대에 걸쳐 있다가 여기서부터 슈팅을 쏜 게 80%인데 재료가 붙어 있었던 건 없어요. 단지 수급적인 영향만으로 요런 식으로 80% 급등이 나왔는데,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발굴이 되게 되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요런 식으로 좀 같이 공유를 해 드리죠. 제가 8월 10일 저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45,000원 이하 그냥 편하게 매수하세요.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이제 메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기간, 그러니까 투신과 연기금이 원사이드 매수가 인상적이면서 차트 역시 전 저항대를 성공적으로 뚫어주었다,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를 보내드렸는데, 지금 제 채널 구독자라고 하시면은 1원의 비용 청구도 없이 이러한 추천주들은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수급 동향을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은 NHN 7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기간 원사이드 매수, 그리고 투신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도 계속해서 원사이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 차트에서 이제 기술적인 걸 확인해 보게 되면은 NHN 같은 경우도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 돌파된 이후에 이제 횡보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돌파 자리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뭐 스테이블 코인을 잘 모르더라도 주식에 있어서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 감고 뭐 100만 원이라도 이제 매수해 볼 가치는 있겠죠. 그렇게 이러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또 발굴이 되게 되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께 다시 한 번 더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예정이고, 자,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이제 지난 7월 달이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5,000원 부근에서 편하게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날이 이날이죠. 7월 23일 우리 구독자님께 105,000원 부근 비중 상으로 매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지금까지 대략 한 90%, 아직 두 배가 조금 되지 않는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 펩트론을 여러분들이 거의 위에서 보유를 하시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물을 탔다 보니까 뭐 90%를 온전히 수익으로 전환을 해 나가진 못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왔을 때는 펩트론에 대한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비중에 대한 추가와 함께 나머지 시드로는 이러한 추가 종목을 통해서 지금 마이너스 된 폭을 상쇄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이러한 전략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도 재료보다는 수급적인 영향들로 하여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스마트 머니들에 대한 이제 비중적인 매매들이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이 매물대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물타기를 고려하신다, 그럼 제가 드리는 이러한 실시간 이제 매수 코멘트를 이제 활용해 보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지금 이런 것들 전부 다 무료로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 여기 링크를 터치하시게 되면은 강프로 개인 홈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사칭에 대한 문제들로 하여금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고 8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무료 주식 솔루션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들 문자 받아 보실 수 있는 연락처 작성하신 이후에 무료로 신청하기 눌러주시면은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펩트론 같은 경우도 V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오히려 지금 바이오 쪽에서도 재료가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종목들도 같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내용들 이렇게 좀 휴일을 통해서 같이 좀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일단은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코스피와 코스닥 종합 지수를 제가 같이 갖고 왔어요. 자, 최근 4거래일 동안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였는데, 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하거나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과거에는 코스피가 올라가게 되면은 코스닥에서 빠져나간 자금들로 하여금 지수 자체가 꺾였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방어력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수급적 시그널들을 내포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로의 자금 쏠림 현상 속에서도 코스닥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투자 심리가 확연하게 개선되었으며 매도의 압력을 매수세가 충분히 받아내주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단순히 대형주만을 쫓던 시장의 시선이 점차 성장주 전반으로 분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는 곧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중소형 성장주 랠리에 이제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시사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수급 방어 이면에는 거시경제 지표의 우호적인 반전과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조들이 강해지면서 기대감들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죠. 최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들을 보여주었고, 뒤이어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뚜렷하게 하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구조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물가의 하향 안정세가 명확해짐에 따라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기준에 연내 추가 금리에 대한 인상 기대는 기존 2회에서 이제 1회로 대폭 축소가 되었으며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인하 금리 국면에 진입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금리 안정과 유동성 완화 기조는 증시 전반적에 걸쳐 차입 비용,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 부담을 이제 줄여줌으로써 금융시장 전반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우호적 환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업들의 금융 비용이 절감이 되고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게 되면은 결국 이는 주식시장에 신규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는 완벽한 매크로 환경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거시적 경제 유동 확장 국면에 가장 강력하게 치고 나갈 섹터는 어디인가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라는 거죠. 반도체나 이제 IT, 자동차, 전통 제조업의 경우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통해서 설비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제약 바이오는 어떤가요? 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R&D 비용과 장기간 글로벌 임상 비용, 대규모 선제 투자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대표적인 고유동성 의존형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주가에 반영을 하는 고퍼 섹터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죠. 고금리 국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을 함으로 인해서 바이오 기업들의 재무 건정성과 임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강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금리와 함께 유동성 완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지금 이 순간에 자금 조달 리스크가 단숨에 해소가 되었고, 미래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적용이 되는 이제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전 섹터 중에 가장 강하고 탄력적인 반등을 기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금리 인하기에 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로 우뚝 섰던 수많은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 주목해야 될 점은 현재 글로벌 빅파마 대상으로 이제 기술 이전 규모를 비교를 했을 때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극단적인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죠. 당장 가시적인 흑자를 내지 못하는 바이오 기업 특성상 PER이나 PBR과 같은 전통적인 이익 멀티플로 기업의 가치를 온전히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체결한 누적 기술 이전, 즉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제 총액을 이제 시가총액과 비교를 하여서 기업의 실질적인 파이프라인 가치와 주가 괴리율을 상정하는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현재 시장의 주요 기술 이전 기업들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들을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놀라운 수준의 가격의 왜곡이 발견이 됩니다. 자, 누적 기술 이전 규모가 약 10조 원에 달하는 기업인데, 자, 그 기업이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대비 주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바닥을 딛고 이제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최근 요 의문대에 막혀서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살짝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현재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일 시가총액이 대략 한 5조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10조 원에 달하는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5조 원이다. 계약 규모 대비 50% 수준의 심각한 할인을 받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현재 바이오 섹터에는 이러한 기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리가캡 기술 이전 총액만 지금 7조를 기록 중에 있는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현재 4조 2천억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일라 1, 2등 글로벌 톱티어 제약사와 2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성사시킨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가총액이 9,800억 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3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성과를 낸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현재 1조 8천억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이시죠? 1조 7,493억.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 수출을 이루고 있는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고점 대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하락폭을 견디면서 반등 이후에 이제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데이터와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1조 2천억 원의 이제 기술 수출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 기준했을 때 8천억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는 해당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과 글로벌 검증 실적에 비해서 시장에서의 평가가 현재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명백하게 보여주는 수치라고 저는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 현재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개선과 함께 언제든지 강한 밸류에이션 정상화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게 바로 바이오 섹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 놓으시면은 언제든지 이런 반등 때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이 올라타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종목들 좀 미리미리 편입을 해두고 싶다. 제가 드리는 이러한 코멘트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서 강프로 구독자 이벤트 신청해 주시면은 강프로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1원의 비용 청구도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거시 환경이나 밸류에이션이라는 매력이란 이 두 조건이 충족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섹터 전반적인 폭발적인 랠리들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지연되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지연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보여지는 데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키고 섹터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상단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대규모 조단위 플랫폼 기술 이전이라는 마지막 핵심 트리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 사례를 조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ABL 바이오가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대형 기술 이전을 체결했을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단 하나의 메가딜이 신호탄이 되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고 올릭스 역시 ABL 바이오의 조단위 플랫폼 기술 이전 이후에 또 강한 릴레이팅들이 확인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오름 테라퓨틱스, 한미약품, D&D 파마텍 등 섹터 내 우량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동반 급등 랠리가 시현이 되었습니다. 자, 단일 기업의 성과가 섹터 전체의 신뢰성을 격상시키고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했던 전형적인 플랫폼 랠리였죠. 반면 이제 올해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개별 파이프라인에 대한 소규모 수출이나 이제 알테오젠의 수천억 원대 계약 체결 등 자, 국지적인 호재에 그치면서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파급력이 섹터 전체적으로 전이지 못하고 개별 종목의 단기 상승에 그쳤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내릴 수 있는 최종 결론은 명확할 수밖에 없죠. 거시 경제적 환경인 금리 인하의 기조와 역사적인 저점에 위치한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이미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필요한 거는 섹터 전체의 투자 심리를 폭발시킬 수 있는 글로벌 빅파마양 조단위 플랫폼 기술 이전 재료라는 단 한 건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두 건, 세 건도 필요 없어요. 단 한 건의 내용만 있으면은 섹터 전반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상 이러한 급등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되고 혹은 라이센스 아웃이 체결이 됐다라는 이제 공시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급등에 올라타기에는 사실상 늦은 감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모멘텀
앞으로의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좀 들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 가능성과 모멘텀이 전혀 훼손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쭉 들고 가시면서 추가적으로 평단가를 좀 낮추시려는 분들은 평단가 조절용 이제 물타기 비용 뭐 20%나 30% 정도 비중을 추가를 하시면서 미리미리 평단가 조절하시고, 나머지 이제 100만 원에 20만 원 우리 메인 종목에 투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7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혹은 바이오 섹터에 말씀드렸던 이런 플랫폼 기업들 쪽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NHN 차트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장중 우리가 매수한 이후에 지금까지 대략 한 75% 수익 챙기고 있는데, 이제 화요일 시장이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끊겨지게 되면은 요러한 곳에서 급등했던 종목들로 하여금 먼저 차익에 대한 물량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 머리에서 이제 매도는 못했으니까 쭉 내려오는 요러한 곳에서 한 60% 차익 실현 이후에 바이오 섹터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 있는 기업들로 다시 한 번 더 스위칭을 할 예정이니까, 강프로의 구독자 이벤트 문자 알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저의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요 강프로의 구독자 이벤트 직접 참여하시기, 무료로 신청하기 눌러주시면은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렇게 계좌 복구 프로젝트라고 제가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결국 우리가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단일 종목으로 커버를 하느냐, 단일 종목과 함께 우리가 단기 종목들로 같이 이 마이너스를 상쇄시키느냐, 이런 내용들 제 문자 받아보시면서 뭐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 바로미터 정도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한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굉장히 힘든 시장을 겪고 난 이후에 8월 시장에 왔는데, 8월 시장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죠. 자, 그동안 빠졌던 것에서 요만큼 올라온 거라고, 요만큼 올라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우리가 요만큼 올라온 이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양극화라고 하죠.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가파르게 올라오느냐 완만하게 올라오느냐 아예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양극화는 계속해서 벌어질 거고요. 정상화가 끝난 시점에서는 이걸 따라잡기는 솔직히 힘든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좀 서두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주말이기도 하고 또 내일 시장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크신 분들은 그냥 덮어놓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통해서 내일 시장에 대한 흐름도 좀 파악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리스펙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프로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일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